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바이형형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듯 스마트폰을 켜 한번 탭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6천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그 한 번의 탭이 참여이자 채굴이며 은행 없이도 서로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금고에 보관하는 시대에 우리는 정작 결제를 하려면 수수료와 복잡함 앞에서 멈칫합니다. 사토시가 꿈꾼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 결제였는데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가까이 가 있나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치킨 한 마리 주문에 수수료가 더 비싸다면 대중적 결제 수단이라 부르기 어렵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해결책이라지만 설정과 관리의 문턱이 높습니다. 반면 2019년에 등장한 파이 네트워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싼 채굴기, 복잡한 지갑 설정, 무거운 전기요금 없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루 한 번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케냐의 농촌, 필리핀의 섬마을, 브라질의 빈민가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포용성, 이것이 파이가 만든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생태계입니다. 사람만 많다고 경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사용처와 도구가 따라와야 하죠. 파이 브라우저와 앱 스튜디오는 소상공인이 결제를 받거나 강사가 강의를 올리고 보상을 받거나 커뮤니티가 데이터 소유권을 지키며 참여 보상을 얻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내 데이터는 내가 통제하고 기여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이 실제 앱으로 구현될 때 참여는 취미가 아닌 경제활동이 됩니다. 자카르타의 식당, 치앙마이의 게스트하우스, 프라하의 공방, 암스테르담의 부티크 호텔 같은 사례가 늘수록 네트워크는 더 촘촘해지고 신뢰는 두꺼워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신뢰의 재설계입니다. 인터넷 상거래의 최대 문제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이는 KYC, KYB와 같은 검증 체계를 통해 개인과 사업자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도를 끌어올립니다. 복잡한 지갑 주소 대신 직관적 도메인, 간단한 QR 결제 흐름은 현장의 마찰을 줄입니다. 카드 단말기 없이도 해외 환전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 그건 곧 새로운 고객, 새로운 매출, 새로운 시장이 된다는 뜻이죠. 많은 분이 묻습니다. 은행 없이 정말 가능한가요? 그래서 주목받는 개념이 파이뱅크입니다. 계좌 개설의 서류 장벽, 높은 송금 수수료, 느린 국제 이체를 우회해 모바일 네이티브한 저축 송금 결제를 지향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디지털 신원과 커뮤니티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면 소외는 줄고 기회는 늘어납니다. 100만 원 보내는데 10만 원이 빠지는 구조를 바꾸는 일,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력 집약적 채굴이 사회적 논란이 된 지금 하루 한 번의 가벼운 참여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접근은 지속 가능성에서 우위를 갖습니다. ESG가 화두라면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네트워크는 규제와 사회적 기대에 더 부합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친환경성과 포용성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요? 투기는 불을 붙일 수 있지만 실사용만이 불을 지켜냅니다. 더 많은 사용처가 생겨 결제와 보상이 순환하고 상인이 고객을, 고객이 상인을 데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가치는 뿌리를 내립니다. 커뮤니티의 입소문은 거대한 광고비를 대체하고 참여자는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됩니다. 초기 인터넷이 학술용 네트워크에서 일상 플랫폼으로 커졌듯 파이 또한 실험에서 생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 오픈 메인 규제 협의 인프라 확장이 남아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배타적 금융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참여하는 개방적 경제를 키울 것인가.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지역이 연결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커집니다. 당신의 한 번의 탭이 내일의 가게, 내일의 수업, 내일의 일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용처를 발견하세요. 여행, 외식, 교육, 디지털 서비스 중 가까운 곳부터 찾아 결제를 시도해보세요. 경험은 최고의 리서치입니다. 둘째, 작게 테스트하세요. 소액 결제로 흐름을 익히고 영수증과 체험 후기를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건이 10명의 결제를 만듭니다. 셋째, 비즈니스라면 도입을 고려하세요. QR 스티커 한 장, 도메인 한 줄로 해외 고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간단해야 널리 퍼집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사기 방지, 개인정보 보호, 확장성과 속도, 규제 협의 같은 현실의 벽이 있죠. 그러나 기술과 정책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줄이는 것으로 진화합니다. 파이는 검증과 도메인, 간결한 결제 동선을 통해 마찰을 낮추고 커뮤니티 거버넌스로 허위 중복을 줄여왔습니다. 남은 길은 협력의 문제입니다. 개발자, 사업자, 이용자가 함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열린 표준으로 연결될 때 생태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순합니다. 손님이 원해서 시작했고 해서 보니 어렵지 않았다. 치앙마이의 가족 호텔은 해외 손님과의 결제 마찰이 줄었다고 말했고, 자카르타의 전자상가 사장은 P accepted 스티커 하나가 고객 대화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의 호텔은 파이로 결제 가능 문구만으로 예약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은 공짜가 아닙니다. 신뢰와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생기는 보상입니다. 사용자를 위한 보안 습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기 잠금, 2단계 인증, 피싱 링크주의, 백업 문구 오프라인 보관 작은 습관이 자산을 지켜줍니다. 편리함과 안전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 대중화는 비로소 지속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가격 변동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실제 사용과 네트워크 성장이라는 펀더멘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결제 한 건, 개발자가 출시하는 앱 한 개, 상인이 붙이는 QR 한 장이 장기 가치를 설명합니다. 미래를 그려봅시다. 여행자는 공항에서 환전을 건너뛰고, 창작자는 구독자를 통해 직접 보상을 받고, 개발자는 소액 결제로 사스를 글로벌에 배포합니다. 국경은 얇아지고, 수수료는 가벼워지고, 신뢰는 투명해집니다. 아이가 온라인 수업료를 파이로 납부하고, 장인이 수공예 작품을 전 세계 팬에게 판매하며, 지역 축제가 커뮤니티 토큰으로 후원받는 풍경. 이건 과장이 아니라 이미 여기저기서 시작된 실험의 연장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파이는 누구나 참여하는 경제를 설계한다.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닙니다. 탭하는 순간 우리는 소비자이자 생산자, 노드이자 시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네트워크의 내일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신호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첫 결제, 첫 도입, 첫 실패와 배움을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고 우리 모두 내일의 결제 한 건에서 다시 만납시다.